비접촉식으로 다 합니다. 화상 카메라 찍고 다 해요. 굳이 책임 분계점을 번거롭게 개방 안 하셔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이버 카페 이디라 TV의 자유 게시판에 그 질문 사항이 하나 왔습니다. 전기 안전관리자분께서 전기 설비 정기 검사를 하는데 2년 또는 3년마다 하는데 비상 발전기가 안 돌아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검사를 다시 받아야 됩니까?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질문을 해 오셨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네이버에서 댓글로도 알려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전기 안전관리자분들에게 영상으로 이제 현장을 설명하면서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전기기사를 취득해서 실무 현장에 특과합하고 저합 모든 부분을 관리한 지가 36년이 되었습니다. 36년이 되었기 때문에 산전수전 다 겪었고 알 걸 다 알겠죠. 어느 정도 다 안다 이거지. 새로이 전기기사를 취득하고 시설 관리든 뭐 공장 관리든 어디든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가는 곳이 시설관리 현장, 즉 건물 관리가 제일 많다 말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많이 가지만 40대, 50대, 60대 분들도 전기기사 자격을 취득해서 현장에 가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은 내 업무 범위가 어딘가 또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사실 직접 안전관리자로 근무를 안 해보면 내 업무가 어딘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계속 현장 업무에 대한 것을 영상으로 많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수전설비 검사 부분에 관련된 부분인데, 전기안전관리자가 제일 핵심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이 전기설비, 수전설비 아니에요. 특고압설비하고 저압설비인데,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현장에 근무하시게 되면은 검사 주기를 알 수 있습니다. 검사 주기를 알 수 있는데, 검사 주기가 뭐 3년이냐 2년이냐 뭐 이렇게 딱 있는 게 아니고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4년짜리도 있습니다. 변전실이라고 하는 이 건물은 2년 또는 3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건물이 2년짜리 주기인가 3년짜리 주기인가는 건물의 특성에 따라서 틀립니다. 자, 그러니까 3년에 한 번 하니까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이 검사를 직접 수행해 볼 기회가 계속 한 현장에 근무하다 보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입사해 보니까 엊그제 검사를 해버린 거예요. 또 근무하다가 2년 반 만에 그만두고 나가버렸어. 그러다 보면 검사 한 번 못 해보고 안 해보고 전기기사 노릇을 할 수도 있거든요. 재수 보기로 검사를 수행 안 할 수도 있지만, 전기안전관리자가 되면 전기검사 받는 부분은 필수적으로 이제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 제일 문제가 전기설비 안전검사를 받는데 누구 하나 걱정해 주는 사람이 없어. 본인만 걱정하는 거예요. 전기안전관리자만 걱정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기가 나갔다가 들어오면 뭐 나갔다가 들어오는가 보다. 그 다음 전기안전관리자 아닌 사람들은 그냥 자기 책임 아니니까 딱 그냥 모르쇠로 그냥 있는 거예요. 전기안전관리자만 벙어리 냉가슴 앓듯, 야, 이거 정전 작업도 해야 되고 이거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걱정을 하는 겁니다. 걱정됩니다. 사실 걱정돼요. 저도 지금까지 뭐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하는 현장을 여러 군데 다니다 보니까 36년 동안 이제 검사 받은 횟수가 몇 번이냐? 최소 10에서 15번을 검사를 받았잖아요. 이제 많이 안다고 하지만 매번 검사 올 때마다 떨리는 거야. 왜? 정전을 시켜야 되잖아요. 정전을 시켜야 되고, 발전기를 돌려야 되고, 비상전원 공급해야 되고, 그 다음 끝나고 나면 복전시키고, 전기가 정상적으로 들어갔는가 다 확인 작업을 해야 되니까 떨리는 겁니다. 이제 질문하신 분이 비상발전기 가동이 안 돌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질문 왔잖아요. 질문 왔는데 절차가 있습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여기에 현장에 오잖아요. 그러면 모든 장비를 내려놓고 전기를 차단하기 전에 여기에 특고압 설비에 이제 배전방 같은 걸 다 열어봐요. 준공할 때 신고된 수전 설비도 또 여기에 설비 내역이 전기안전공사에서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장에 와서 검사 전에 하나하나 체킹을 해요. 확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 쫙 확인을 한 다음에 잘 보여요. 어느 정도. 상황 하나만. 자, 둘 다 OCR, OCGR에 여기는 0.2, 0.2가 적어놨어요. OCR.
12시 정각에 정전할 거지? 계전기 시험하는 장비들도 놓고 해서 검사 준비가 되면 이제 정전 작업을 하자고 해요. 정전 작업을 하자고 하는데 그때 정전 작업의 주가 누구냐? 아, 이거 정기 검사 받으니까 안전관리자는 이렇게 있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죠. 모든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안전관리자가 지는 겁니다. 이제 정전을 시키든 뭐든 안전관리자가 원래는 해야 되는 거예요. 정기 안전관리자하고 안전공사 직원끼리 정전은 어느 순서로 시킬 것인가 서로 협의를 합니다. 만약에 전기 안전관리자가 이제 차단하는데 잘 모르겠다 했을 때는 안전공사에서 맡기면 본인들이 땅땅땅땅땅 내리면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현장에 보면은 이제 전기 안전관리자도 있고 그 밑에 직원들이 많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걸 조작해 볼 기회가 없잖아.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저희가 조작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V10이면 땅 차단시키면 뭐가 돌아가냐면 비상발전기가 바로 돌아갑니다. 정전! 바로 돌아가요. 비상발전기가 안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안 돌아갈 수 있는 것이 그냥 무심코 안 돌아가는 경우가 아니고 비상발전기가 안 돌아가는 경우가 이게 점검 가동을 매주 하잖아요. 매주 하는데 매뉴얼에 수동에 놔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발전기가 안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매주 또는 뭐 2주에 한 번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오토에 정확하게 놔져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발전기 반 배터리가 있는데 이게 불량 나서 이제 시동 실패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연의 일치로 어제까지는 잘 돌아갔는데 오늘 비상발전기가 안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검사를 못 받는 게 아니고 안전공사에서 비상발전기를 이용해서 자체 발전기를 이용해서 수전설비 정기검사를 받고 발전기 부분만 재검사를 받습니다.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고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전기가 안 돌아갔다고 걱정하실 건 없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책임분계점 한전 측 COS 해서 책임분계점을 개방하느냐. 책임분계점을 개방을 해야 확실히 수용과 고압선로가 개방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분계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선로들이 케이블이 이렇게 따라와요. 저희들은 이렇게 한 200m 케이블이 있는데 이 케이블이 이상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서 책임 분계점을 자르고 LBS를 자르는 거예요. LBS를 잘라서 구간 검사를 하기 위해서 한전 전원을 죽여야 되는데, 자, 이 케이블 검사하기 위해서 한전에 책임 분계점 개방 요청을 하면은 한전하고 또 공문도 보내야 되고 요즘은 비용도 지불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로 연락해야 되고 여러 박자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한전에서 책임분계점 먼저 못 내리거든요. 저희가 V12를 내린 다음에 책임분계점을 개방시켜야 되니까 협조관계가 필요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경 쓰이고 번거로운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꼭 이것을 개방해서 해보겠다는 분들은 책임분계점 한전에 협조하시고 돈 주고 따르시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전 책임분계점은 개방하지 마시고 공문도 보내지 않는 거죠. 개방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LBS만 개방을 하는 겁니다. LBS만 개방하면 케이블 검사를 할 수 있어요. 케이블 검사를 하는데 요즘은 비접촉식으로 다 합니다. 화상 카메라 찍고 다 해요. 굳이 책임분계점을 번거롭게 개방 안 하셔도 안전공사에서 그런 것을 다 대비해서 비접촉식으로 검사를 하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 부분은 개방 안 하셔도 돼. 여러 상은 한전 개방을 안 해서 찍는 거다. 이게 이 부분은 무정전으로 무정전. 이쪽에 지금 현재 살아 있으니까 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예. 이번 점검하고 여러 번 측정으로 케이블 부분을 열어보면 케이블 헤드 여기에다가 이제 내압 시험을 하겠다는 겁니다. 내압 시험을 22,000kV면 내압 시험은 35,000kV로 킬로볼트를 걸어가지고 내압 시험을 하겠다는 건데, 안전공사에서
내압 시험 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다 해서 검사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책임 분계점 개방이 필요 없다는 거지. 한 1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검정기를 딱 눌러서 진입해 보면 몇 센치? 지금 한 80cm부터 경보를 울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특구압 이격거리 하면 중요한 게, 야, 이거 몇 센치까지 막 들어가야 됩니까? 실제 충전 이격거리는 20cm 정도 돼요. 15에서 20cm, 22,000이 그까지 들어가도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가 요즘 막 해가지고 몇 cm까지 유지하라고 됐습니까? 90cm, 90cm. 자, 이거 눌렀죠? 자, 이 정도 90cm까지는, 이까지가 90cm입니다. 90cm 들어가면 울려요. 정면도로 보니까 얼마큼 떨어졌는지 감을 못 잡겠지만 측면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 감을 잡겠죠.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 보는 거야. 이게 지금 현재 거리가 몇 센치냐고, 한 70cm쯤 돼요. 이렇게. 그럼 70, 50, 30, 막 30cm까지 들어가도 저가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50cm 이하로 들어가면 팍 붙는 게 아니에요. 20cm까지 막 접근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것을 얘기하면 저 미친 새끼라 그러더라고. 미친 새끼. 근데 여러분들이 전기기사들은 이격거리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전기적 이격거리는 20cm 정도거든요. 근데 우리가 안전거리라는 게 있어. 안전거리는 이렇게 하면은 90cm. 그런데 실제 검정기를 여러분들이 갖다가 대보면 한 80cm 정도, 뭐 90cm부터 울리는 것도 있겠죠. 그 지금 1.2m 정도 나오니까 아예 안 울리잖아요. 여기는 울리지만 만약에 케이블 있잖아요. 여기 밑에 케이블 부분에는 이게 울리냐? 안 울려요. 안 울려요. 완전히 이게 케이블이 이 차폐, 완벽한 그 특구압 케이블은 차폐가 되어 있어서 울리지 않습니다. 이제 참고적으로 여러분 현장도 뭐 비슷비슷하게 되어 있지만 인입되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인입 케이블 22,000 인입 케이블이 있고 저압 케이블들이 이렇게 와서 현장으로 나가는 곳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곳이 있는데 저번에 영상에도 많이 보여드렸지만, 자, 특구압 케이블을 제가 한번 이걸 찍어 보겠습니다. 검정기로. 아무렇지도 않아요. 22,000입니다. 이게 22,000V예요, 케이블. 자, 이것은 지금 저압 케이블입니다. 이거 절연되어 있는 거. 전기적으로 완전히 절연됐다는 것은 통하지는 않는다는 건데, 이 밖에 이렇게 자기장 같은 게 형성이 되면서 이렇게 삑삑거립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잡아보잖아요. 따뜻하게 잡아보지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22,000 케이블 22,900kV라고 써져 있잖아요. 22,900kV. 그러니까 전기기사가 되면, 야, 이거 22,000 케이블을 잡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일반인이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걸 당연히 겁나가지고 이런 것을 잘 못 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기기사가 되면은 특성, 이 케이블은 손 잡아도 관계없다. 이렇게 삑삑거리지만 손 잡아도 관계없다. 예전에는 이렇게 열이 났나, 발열도 화상 카메라가 없으니까 이렇게 손으로 잡아봐요. 따뜻한가, 이렇게 잡아보기도 합니다. 위험합니다, 안 위험합니다, 이런 것을 논하기 전에 전기기사는 프로 아닙니까? 프로 엔지니어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적 특성을 확실히 알고 근무하시는 거예요. 이거 잡으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이렇게 위험합니다만 내뱉어가지고 뭐 어떻게 그 기사 노릇을 하겠어요. 일반인이 접근은 위험하지만 이렇습니다. 특성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것을 막 잘하는 것보다도 전기안전관리자가 알아야 되는 건 어떤 겁니다. 이런 절차, 그 다음 말로 들어보는 것, 이해하는 것,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네이버 카페 이드리아 TV에 가면은 자유 게시판에 이제 답변이 쭉 써져 있습니다.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